정동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향후 정치적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전주병,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31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시작되었으며 정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취재진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당초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정문을 피하여 다른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의 비공식 출석을 요청한 이유로 취재진 앞에서의 부담감을 언급하며 조용히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대한 발언과 관련이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대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여러분이 20대라고 응답해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구민들에게 성별, 연령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의원의 발언이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발언이 농담으로 전달된 것이었지만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와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과정에서의 윤리적 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정치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건의 전개가 향후 그의 정치적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의 비공식 출석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면서 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정치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그의 발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면서 정치적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의 준수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정치적 및 법적 논의의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거 관련 법규의 보완과 강화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는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사건이 향후 선거법 적용과 공정성 문제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이 재판 과정을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 북행정 통합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통합이 장기 과제로 넘어간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31일 홍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구 경북 특별시로 성급하게 합의해놓고 뒤늦게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모델은 기존의 도 중심 통합이 아닌 도를 폐지하고 대구 경북 특별시라는 혁신적 행정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러한 행정 모델이 도를 최초로 폐지하고
특광 역시 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시도로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양적 통합이 아니라 질적 통합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런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 통합 논의에 대해 뒤늦게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비록 이번 통합이 장기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이번 시도가 지방행정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점에 대해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지방행정의 혁신을 위해 학계와 정계가 모두 협력해 더욱 발전된 통합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구 경북이 하나의 통합된 행정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가 공식적으로 무산되었음을 선언한 바 있으며, 28일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비공식 면담을 가지며 대구 경북 특별시로의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안 마련을 요청하며 시도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번 논의의 무산으로 인해 대구 경북의 통합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지만 홍 시장은 이를 계기로 더 나은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 경북이 새로운 행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학계와 정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끝으로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구 경북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행정통합은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합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향후 통합 논의의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홍 시장은 또한 통합 논의의 재개를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통합은 시민들의 지지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증대와 경제 활성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구 경북 특별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홍 시장은 마지막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합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대구 경북이 하나로 뭉쳐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